네, 첫 순서는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 시간인데요. 요즘엔 탈중앙화된 거에 대해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디파이가 탈중앙화 금융이고요. 또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도 불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다오라고 해서 이 탈중앙화 자치 조직까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인데요. 최근 또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국보 다오를 통해서 이 다오의 개념이 주목을 계속해서 받아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중앙화의 시대, 탈중앙화 조직 다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네, 윤석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예, 좀 지나긴 했지만 요즘 그 다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좀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개념부터 좀 잡고 가보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오 어떤 개념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약자입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 자율조직, 자율주행차 생각해 보시면 네네. 약간 이제 조직인데 약간 탈중앙화돼 있고 자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인데 이 기업이 뭐 인위적으로 옛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율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네.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겠죠? 우리 예. 디파이를 코드 is bank라고 표현드렸었죠. 네네네. 코드 자체가 은행이 되고 코드가 보험이 되는데 코드 is 주식회사, 코드 is organization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자체를 코드로 만들어 버리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운영 자체를 코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예, 알아두면 되겠네요. 좀 많이 좀 처음에 좀 어려울 수가 있으신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런 것 자체 미래 자체가 뭐 다음에 NFT가 기상 세계와 가상 세계 연결했듯이 네네. 약간 이런 크립토 월드에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의 조직의 모습 그게 이제 코드 이스 오르겐체션, 코드 네네. 이스 뱅크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직과 네. 지금 다오라는 이 조직에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네네. 이제 그래픽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전통적 조직이 있고, 그러니까 다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래픽이 좀 있으면 나갈 것 같은데, 네, 여기 약간,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전통적 왼쪽이 이제 전통적 조직이죠. 그러니까 중앙 수직적 조직이죠. 예. 조직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오는 보시는 것처럼 수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규약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법도 있죠. 기존에 있었던 뭐 내규나 여러 조직 내규가 있는데 네네. 다오에서는 코드, 아까 스마트 컨트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전통적 조직은 이제 중앙 집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상하달식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간접 민주주의가 돼 있다고 하면 다오는 분산형 가버넌스가 되어 있고 직접 민주주의, 직접 투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거래 방식은 이제 기존 기성화폐, 네네. 약간 이걸 가상화폐를 읽을 수가 있는데 기성화폐입니다. 네네. 법정화폐가 되는 것이고요. 다오에서는 암호화폐, NFT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조직의 그 운영 자체를 NFT나 암호화폐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이제 회사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기성화폐가 아니라 이 판이 더 넓어지는 이제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탈리 부테린도 처음에 이더리움을 만들어서 네.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오를 얘기했던 이유가 네네. 그 처음에 이제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 확장이 돼서 조직까지 자율조직하는 부분에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조직, 그러니까 다오는 중앙 관리자가 없이 가상자산으로 운영되는 계모입니다. 뭐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이 네, 가능하겠죠?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합과 같은 자율적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이 조직으로 만들자 모여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전부 다 이제 코드화 시켜서 이 코드화 안에서 운영 자체가 가능한,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오가 실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막상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무슨 사이트에 카페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 개념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과 가장 유사한 현실 조직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협동조합 약간 공동의 목적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오 자체가 이제 그다음 그래픽이 나올 텐데 현재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로토콜에 대한 다오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이건 아마 투자자분들이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네네. 아부, 컴파운드인데 익숙하실 거예요. 디파이에서 쓰고 있는 그래서 그쵸. 가장 일반적인 다오죠. 유니스왑은 뭐 워낙, 이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프로토콜 다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투자 및 콜렉터 다오가 있어요. 마치 투자 펀드처럼 그런 분들이 같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네네. 약간 뭐 다음에 얘기한 국보 다오가 비슷할 수 있죠. 아. 이렇게 우리가 국보를 지키기 위해서 펀드를 모이기 위한 국보 다오. 뭐 그런 거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어떤 건물을 사야 되는데 다들 이 조직을 만들어서 다 모여서 이 다오 기반 위에 모여서 가상화폐로 그렇죠. 이제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형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 부분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디어 이제 지금 우리 한경 TV처럼 네네네. 미디어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미디어 다오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미디어에 이제 갇힌 유튜브인데 약간 탈중앙화된 유튜브. 아. 예를 들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 될 수 있고요. 네. 보조금 및 자선 활동. 음. 그러니까 자선에 대한 부분도 약간 공동의 목적이 있죠. 자선 사업에 이렇게 약간 기부를 받을 때 네, 그쵸. 가상화폐로 받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다오 네네. 형태가 될 수 있고 뭐 네네. 소셜한 서비스라든지 사실은 이런 생태계가 보시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셜다오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뭐 일종의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있는데 메타 네네. 바꿨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소셜하는 자체도 약간 우리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네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보조금이나 자선활동 다오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좀 모이고 어떤 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거죠. 네. 자본 만약에 자선 활동을 위해서도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이 약간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근데 목적이 약간 예를 들면은 뭐 보조금 자선 활동에 대해서 드림다오의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특히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이런 드림다오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자금 조달인데 약간 보조금 자선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다오로는 뭐 길드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약간 길드 형태인데 이거를 근데 길드나 협동조합 비슷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다오 형태로 이렇게 좀 그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단체 회칙이나 이런 법칙이나 이런 법규들이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네. 다 코드화돼 있고 그렇죠. 저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기부를 받는 형식은 가상화폐로 받게 돼서 이것을 기부하는 형태도 전부 다 코드화돼 있다라고 말씀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저도 이제 사단법인 좀 학회 사무장인데요. 네네네. 사단법인도 되게 법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코드화돼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모임을 갖게 되면은 이 다오라는 그 기반에다가 이제 이 모임을 만들어 버리면 뭐 회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역시 가상화폐로 받게 되고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도 코드화 시켜서 그들에게 일정하게 이제 배분시켜주는 뭐 그런 기능이 되겠네요. 원래 MC님 저한테 밥 한번 사기로 했잖아요. 근데 밥을 안 사신 건데 다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네네네. 자동으로 이제 송 교수님이 있었을 때 그렇죠. 모였을 때는 이제 자동으로 밥을 사게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코드화 시키는 거군요. 밥 안 샀을 때 뭐 엎드려 뻗쳐 한 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밥을 안 사면 저한테 포인트를 준다는. 포인트로 대신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는 이제 거다. 저희 MC 저는 밥을 사기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갑자기 네네. 밥을 안 사시는 것 자체도 다오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아주 코로나 상황이라 밥은 나중에 한번 꼭 사도록 예,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걸 좀 잘 들어보면은 이 상황이 뭐랄까요? 좀 지금의 이 현실 사회보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더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맞습니다. 그렇지 메타버스가 가상 세상에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끝판왕이죠. 네네네.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기존 조직, 기존 국가가 중요할까요? 아주 글로벌하죠. 아니 그 크로스보더하고.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겠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제 아이가 중3인데요. 네네. 로블록스 하는 거 보면은 이 아이가 맞아요. 컸을 때는 그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은행을 안 쓸 것 같던 이제 딱 확신이 들어요.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이제 예. 크로스보더하고 글로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기존에 있던 조직보다는 이런 다오 형태, 또 미니 다오처럼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확장이 되면 확장될수록 그 안에는 다오들이 확실히 더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월드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장되는 정도가 주식회사 형태까지 될 수 있다. 주식회사 형태. 그러니까 법인을 특별히 만들지 않아도 다오 기반에서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주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회사도 만들 수 있다. 예, 지금은 투자 관점만 많이 보실 텐데요. 네네네. 여기 이제 주로 보시는 분들이 투자분들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은 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식회사처럼 목적 갖고 뭐 비즈니스를 하는 액티비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이제 메타버스 확장이 되면 될수록 네. 그런 다오들은 같이 NFT뿐만 아니라
다우들도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의 확장성에 대해서 제가 매번 방송하면서 좀 많이 놀라는데 네. 다오 역시도 탈중앙화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개인들 모임도 다 이런 식으로 다오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오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좀 사례가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좀 가장 근래에 많이 쓰였던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먼저 이제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해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헌법 초판본 구매를 위한 다오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소더비 경매에 올라온 게 있었는데 헌법 초판본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을 공동 소유하자는 목표로 돼서 헌법 다오라고 해서 가장 아주 대표적인 헌법 다오가 통해서 약 470억 정도의 이더리움이 모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에서는 헌법 초판본 판매에 대한 구매를 위한 다오가 대표적인 게 있었고요. 아니 그럼 저렇게 되면 다오 기반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것을 나눠서 갖게 되는 겁니까? 그 소유 지분을? 그러니까 그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네네. 저때 경매에 참여한 것들이 돼 있고요. 그것들을 뭐 파티션하는 건 약간 법적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뒤에 또 이제 국부다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네. 현재는 그것은 다오를 같이 공동으로 거기서 운영하자까지 있고요. 그거를 소유권까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부를 운영하자. 어떠한 한 중요한 유물을 이제 공유하자라는 차원이지 아직까지 소유에 대한 차원은 그런 아니군요. 개념은 좀 더 이렇게 그 안에 향후에 네네. 가버넌스 차원에서 나올 수 있긴 한데요. 네네. 현재는 그걸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같이 공동 소유라든지 약간 좀 법적인 부분에 약간 넘어야 될 좀 산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각자 이제 국내 최초로 국보다오가 결성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국보다오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좀 보시는 그래픽과처럼 네. 문화유산을 시민이 주체가 돼서 보호하자는 이제 문화재의 의미를 대중적 확산시키기 기획됐고요. 이제 국보다오는 이제 강송미술관이 K옵션에 내놓은 두 점이 있어요. 네. 72호, 73은 이제 아까 나오셨던 이제 부분은 불상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가상화폐를 모아서 저거를 우리가 사서 우리가 운용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저기 이제 옥션에 나와서 예, 예. 저걸 옥션에 참여해서 네네. 우리가 이제 옥션에 참여하자. 우리 단체가 경매, 다오 기반을 만들고 우리 단체가 저걸 갖고 네, 그렇죠. 참여하자. 뭐 이런 개념인 예, 겁니까? 근데- 그래서 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예. 재밌게도 80억 원이 50억이 됐었는데요. 네네. 24억 9천만 원까지 모금이 돼서 다시 리펀드 됐습니다. 모금액이 부족했군요. 네, 다시- 50억을 못 넘어서 약간 안타깝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 이런 국보다오의 어떤 경매에 참여하자 이런 음. 의미 있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단체가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니까요. 네, 그런 데서 그렇죠. 의미를 둬야겠네요. 그러니까 국보에 대한 경매 자체를 한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공동의 국보를 보호하자, 시민들이 참여하자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네네. 실제 리얼 월드에 알겠습니다.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앞으로 조합이나 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타오 기반으로 그러고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아까 커뮤니티 내에서 공동의 목적에 대해서 그걸 실제 임팩트 있게 에듀케이션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오가 해결해야 될 과제 뭐가 있을까요? 아주 제가 봤을 때 법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법적인 게 아예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법적 규제 환경이 아주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가상 자산 자체도 아직 안 잡혀 있는데 네네. 이 다오 자체에 대한 것들은 없고요. 그리고 뭐 성능이라는 보안에 대한 결점이죠. 그러니까 코드이스가 주식회사가 되는 거니까 코드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네요. 코드가 해킹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코드 자체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능과 보안 결점 있고요. 또 인프라 부족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클라우드에 있는데 자체가 좀 모자랄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탈중앙이 불가능해서 사실은 제 친구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네네. 엔비디아에 있어요. 회사를 일어나셨으면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반도체가 모자르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 이런 자동차도 것 이제 많이 늦어지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네네. 이런 AI 칩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부분이죠. 스마트 컨트롤 돌아갈 수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 완벽하지 않은 거죠. 스마트 컨트롤 인간이 만들었고 그 안에 약간 보안 이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탈중앙화된 커뮤니티의 미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래에 집중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오